예, 안녕하십니까. 팔체질의학의 원리, 어, 지금 계속 이 책, 예, 주석원 원장님께서 쓰신 체질 미담을, 어, 정리, 요약하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저번 시간엔 이제 금체질식 이어서, 오늘은, 음, 오늘은, 구토 아홉 번째, 어, 목체질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목체질은 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금체질하고 정반대의 어, 장부 구조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로운 음식, 해로운 음식이 정반대가 될 수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겠죠. 자, 이 장부 구조식은 계속 보면 어,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그 8가지 체질로 나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장부가 다 다르게 구성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장부 구조식만 이해를 하고 이 장부 구조식에 따라서 어, 체질 병리가 발생하고 다 치료 접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 받아들이고 내 몸의 체질이 이 8가지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그걸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또 받아들인다고 해도 어느 정도 그 실천을 하느냐. 그게 인간의 건강이 달려 있습니다. 자, 장부구조식에 대한 자부심이 뭐 이런 글귀에 나와 있죠. 우리 팔체질 의학은 이 장부구조식에서 출발하고 끝난다. 이런 자부심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목체질은 여기 목양하고 모금 두 체질을 뜻합니다. 목양의 체질 구조식은 어, 전 시간에 했던 금양 체질의 어, 정반대예요. 금양 체질의 가장 강한 장부가 목양 체질에서는 가장 약한 장부가 됩니다. 반대로 금양에서 가장 작은 장부 간담은 목양에서 가장 강한 장부가 됩니다. 네. 간이 강하니까 어, 술 해독 기능이 적어도 금양 체질보다는 높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정반대 장부 구조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장부는 역시 목양 체질에서도 가운데입니다. 모금도 마찬가지. 모금은 예, 금음 체질하고 정반대의 장부 구조식을 띠고 있습니다. 자, 어, 여기서부터 그 목체질이 금체질하고는 정반대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 적절한 음식이 무엇인가, 또 해로운 음식이 무엇인가를 어, 금체질하고 대비해 보면
해답은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목체질의 장부구조식은 좀 전에 살펴본 대로 이런 순서로 목양은 이루어져 있고 모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강한 부 그리고 가장 약한 장부가 같기 때문에 대체적인 그 음식 유사하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따지고 들어가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2, 3, 4 장부가 순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얘기하면 목양과 모금 체질은 다른 체질이죠. 다른 체질이지만 이 1번, 5번 이 장부가 같기 때문에 음식에 있어서는 대체로 비슷하다 볼 수 있는데 자, 먼저 피해야 될 음식입니다. 예, 잎채소, 김치죠. 예, 그 다음에 생선, 특히 그 날생선, 회, 어, 잘못 먹었다가는 아주 큰일 나는 거의 독약에 해당되는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체질에서 좋은 해물도 목체질은 아주 그 좋지 않은 독이 되는 음식입니다. 자, 이론 음식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 특히 외식에서 어, 자주 이렇게 들르는 육식,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예, 가격도 비싸죠. 그다음 밀가루, 빵, 예, 라면, 국수, 그다음 뭐 뿌리채소, 그다음에 우유, 좋습니다. 우유, 그다음 매운 음식, 예. 그래서 이전 시간에 했던 어, 이 금체질하고 목체질은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뭐 이해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자, 책에서는 육식을 이제 그 예를 들고 있는데 그럼 목체질에서는 육식을 육식만 만약에 계속하면 어떻게 되냐? 살이 찌고 배가 나오고 혈압도 올라가고 고지혈증도 걸리지 않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목체질 사람들이 잎채소를 즐겨 먹고 어, 육식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병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배가 더 나오고 놀랍죠? 이건 뭐 서양의학에서는 그 인정할 수 없는 어, 어떻게 고기를 먹는데 뭐 고기를 그것도 많이 먹는데 늘 하루 세 끼를 고기를 먹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예, 방송인 김어준 씨를 이 책에서 예를 들고 있어요. 김어준 씨가 뭐 라디오 방송에서 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어, 김어준은 고기만 먹는다. 채소 거의 안 먹고 그다음에 밥도 별로 안 먹고 오로지 고기만 먹는다는 거예요. 고기만 먹어도 영양상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서양 의사들이 김어준 씨한테 당신 그러다 큰일 난다. 그렇게 경고를
많이 받았지만 아무 일 없었다는 거예요. 결과를 받으면, 건강검진을 받으면 어, 문제없이 완전히 뭐 깨끗했다고 합니다. 예, 혈액 검사를 받아도 아무 문제 없고,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어, 혈증 같은 게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김어준 씨가 해당되는 체질이 어, 만약에 금체질이다. 그러면 김어준 씨는 예, 큰일 나는 건데, 이분이 목체질이기 때문에 어, 하루 세끼 다 고기를 먹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건강하게 어, 자기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건 완전히 저기 상식이 어, 뒤집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뭐 기름진 거 많이 먹어서 좋을 거 없다. 그건 상식일 뿐입니다. 상식. 예. 상식과 학문은 엄연히 다른 거고, 어쩌면 학문은 상식과 거리를 더 넓히면서 어, 상식에 위배되는 그러한 그 저기 자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데, 팔체질 의학은 음, 우리의 상식을, 그리고 우리의 상식이 되다시피 한 서양 의학 체계가 어, 이게 저기 자세히 뜯어보면 문제가 많다는 것을 계속 폭로하고 있는데도 어, 아직 서양 의학 체계가 강고하기 때문에 어, 팔체질 의학에 이런 그 기상천외한 음, 상식과 배치되는 음, 육식이 육식만 해도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어, 통용되기 어려운 현실을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 책에 있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데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그 이론은 바로 이런 거. 예. 장부의 대소관계. 장부의 대소관계에 따라서 간담이 강한 목체질은 이게 더 유리하다, 더 이롭다. 내 간담이 강한 목체질은 간담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음식이 더 해롭다는 거예요. 자, 왜 음식이 해롭냐? 이런 음식들이 예를 들어서, 자, 잎채소가 목체질의 몸에 들어갔을 때, 만약에 간담으로 귀경된다 그러면, 간담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 강한 간담이 잎채소가 간담을 더 도와주는 쪽으로, 그러면 불 붙는 데다가 기름을 붓는, 더 강한 게 더 강해지는, 예, 우리 시소 모형으로 확인하면 이 강한 게 더 강하게 진행이 되면 이제 이게 병리로 발전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체질은 어, 금체질의 경우에는 이 잎채소가 약한 간담으로 귀경하기 때문에 간담을 더 약한 간담을 북돋워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몸이 더 건강하게, 자, 이렇게 간담이 간담의 기능을 북돋워주는 쪽으로 끌어올려 주니까 몸이 더 건강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질마다
장부의 대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음식이 체질마다 어떻게 그 귀경하느냐에 따라서 몸 상태가 달라지는 게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질을 생각하지 않고 음식을 강조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접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해서는 어, 인간의 몸을 이해할 수 없고 또 치료도 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커피는 몸에 좋다. 커피 하루에 한두 잔 마시는 건 괜찮다. 근데 체질마다 커피도 좋은 체질이 있고 또 해로운 체질도 있고 뭐 그닥 이롭지도 않고 해롭지도 않은 그런 중간 범위에 있는 그런 체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을 생각하지 않고 체질을 생각한다는 것은 장부의 대소관계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더 섬세한 접근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인체를 바라보는 어, 새로운 접근이고 그리고 아주 자세하고 섬세한 접근이라는 이런 면에서 팔체질 의학은 기초적인 의학론으로 다시 부각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목체질식과 관련해서 어,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